예, 위원장님 그 추가 질의 3분까지 포함해서 다 쓰도록 쭉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신민우 우리 참고인께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 국회까지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긴장되시죠? 예, 조금 긴장. 긴장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특전사에 지원을 해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 후에는 소방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던 중에 야간 훈련 중에 어깨와 발목을 다쳤습니다. 불현듯이 가입해 두었던 보험이 생각이 나서 설계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설계사로부터 손해사정사를 소개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회사 SIU 직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본인은 경찰 출신이고 허위 진단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협력해 준다면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4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이 청년은 허위 진단을 받은 바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 청년은 보험 사기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개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범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민우 참고인께서는 보험 사기로 1년 8개월 만기 복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는 보험 가입 개수와 보험료 납입액이 많다는 이유였는데 그렇게 많이 가입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사망사고나 장애를 입는 그 동료들을 많이 보게 되고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인공제에 저희가 저축을 하게 되면 월 75만 원 정도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축으로 미래를 확신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부대로 보험 상품 설명하러 오기도 하고 특전사 출신 선배님들이 보험 설계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그 제 친한 동기 중에 한 명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에 어깨를 심하게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동기가 군병원에 있으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남의 일 같지도 않았고 그 미리 보험을 꼭 가입을 해놔야지 자기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 주었고 이제 보험 설계사가 특전사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고충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본인 역시 의병 전역을 하고 국가유공자가 된 상태였지만 사는 게 막막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희 후배들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보험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험을 소개해 줬습니다. 사고 이후에 진단서를 뗄 때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했다고 했는데요. 그 사고가 나서 저는 설계사한테 연락을 한 건 맞고 그리고 설계사로부터 손해사정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브로커라고 칭했던 그 사람들은 손해사정 그 사무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경찰에서 주장하는 사례비는 왜 주신 겁니까? 그거는 그 말씀드리지만 사례비가 아니라 손해사정 비용이었고 그 변호사들 선임할 때처럼 착수금을 내듯이 저희는 이제 손해사정 비용을 지급하고 그렇죠. 사례비가 네. 아니고 정확하게 손해사정 수수료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신민우 씨는 최초 사고 당시 공무상병 인증서 수술 내역 자료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자, 저기 PPT 보시는 것처럼 야간 산악 침투 임무 수행 중에 실족을 해서 국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에 따라서 서울소재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PPT 다음 보시는 것처럼 수술 기록지도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허위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군 병원에서 발급한 공무상병 인정서, 수술 내역 자료들로부터 여기로부터 다 허위여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PPT 보시면 다음으로 후유 장애 진단서를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 의사는 긴장 방사선 검사를 진행했고 오구 쇄골 인대 간격이 근척에 비해 현저히 증가됐다는 소견으로 후유 장애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장애 진단을 내렸던 의사 외에도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도 장애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3심 재판에서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셨던 또 다른 의사 역시 장애 진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소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피의 사실에 적시된 내용에서 신민우 씨와 함께 공모했다고 지목된 의사, 소위 브로커들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손해사정사 의사 모두 재판에 가지도 않았고요. 전부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 사실을 보면 공모했다고 하는데 공모한 사람은 전부 무죄고 참고인만 유일하게 유죄를 선고받으신 건데요. 복역 이후에 신민우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지문을 한 장 더 받습니다. 자, 보시면 불기소 이유 고지서입니다. 공소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년 8개월 복역을 하고 나오고 난 뒤에 같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기소 통지 사유서를 받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검사만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는 유죄, 또 하나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무혐의 처분입니다. 이 같은 사건입니다. 1년 8개월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혐의가 이 불기소 처분 사유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피의자들이 허위 장애 진단서 등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당시 피보험자들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무혐의 통지서입니다. 보험 브로커로 지목되었던 손해사정사에 대한 건인데요. 장애 진단서는 엑스레이, MRI, 건전도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들이 기초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자문 회신 결과 역시 진단서 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해답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같은 공소 사실임에도 검사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처분이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즉 같은 사건으로 1년 8개월을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참고인을 처음 협박했던 경찰 출신 KB손보, KB손해보험의 SIU 팀 조사실장은 이후에 보험 사기와 관련 공갈 혐의가 인정되어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은 전체적인 판을 만들고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보험 사기범을 잡는다면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한 아주머니 사례를 더 소개하자면 설계사한테 지병 설명을 다 했음에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심지어 보험 사기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경찰 조사로 인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면서 바들바들 떠시면서 또 울면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지난해 감독당국에서 적발한 보험 사기범은 9만 3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862명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을 압박해서 실제 기소되는 것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경성보험 사기, 다시 말해서 정말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 사기범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나쁜 1명을 잡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 모두를 잠재적 보험 사기범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민사도 걸고 형사도 거는데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형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밖에 걸지를 못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비대칭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신민우 장군님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자리에서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저 소방관이 꿈이었던 특전사 부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기자들이 보험 사기범으로 저를 몰았지만 저는 맹세코 보험 사기범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수사기관 법원에서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보험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저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자들이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조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협박과 욕설을 하면서 허위 자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 관련자들 또한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정 증언들이 있습니다. 제 재판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하였던 손해사정사들이 경찰과 KB손해보험 보험사기 조사실장이 시키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위증을 하였다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강압수사 민원을 제기했고 감찰 조사계로 넘어갔으나 징계시효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KB손해보험 조사실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손해사정 사무장들에게 면죄부와 금전적인 보상을 빌미로 포섭을 했고 몰래카메라 촬영부터 불법적인 자료 수집을 하게끔 시켰고 그 자료를 경찰에 받아서 넘긴 것도 조사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손해사정 사무장에게 몰래카메라 찍은 거 편집해하라 라고 시키기도 하였다고 그런 녹취록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특전사 타 특수부대 요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몸살이지 않기에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참고인 그 저기 네. 말씀 중에 그 예. 가능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 짧게 마무리 부탁합니다. 네. 저희 특전사 요원들은 사고를 가장하여 만들어낸 적도 없고 훈련 중 부상을 당했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다치거나 그로 인해서 허위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깨에 달고 있던 그 계급장을 걸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군 그리고 특전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 군의 신뢰와 명예를 되찾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나요? 예, 뭐 일단은 저희가 보험 사기를 이제 예방하는 이유는 선량한 계획자 보호 때문에 이제 보험 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박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작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때 그 보험 사기 조사 업무 모범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도 한번 보험권으로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